예, 매일경제 김성걸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내수 활성화로 정하셨는데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온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서 긴 동면에 빠져 있고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이제 좀 집을 사고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좀 알려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최근에 전셋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복지 공약에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증세 관련 그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증세 법안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의 변화가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하우스 푸어 문제는 그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냥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제 이것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을 규제들이 오래전에 부동산 이 과열되어 있을 적에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그것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를 않고 또 왜곡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또 취득세 영구 인하라든가 수직 증축 허용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이게 규제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이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내가 지방에 어디 좀 집 한 채를 더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엄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매입자에게 장기 저리 대출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데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또 작년에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1%대 금리의 이익 공유형 모기지 이런 것을 좀 올해도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또 쾌적한 그런 공공 임대 주택을 아주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 좀 전월세값 이것을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제도 같은 이런 조세 제도를 잘 정비하고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간에 줄줄 새는 이런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
그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이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 돈이 다 국민의 혈세고 또 국가 재정도 이거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을 자꾸 걷어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 합의한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증세와 관련해서는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 논의를 하면서 그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그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 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 기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4대강 그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그 예산의 SOC 그 투자 규모가 23조 7천억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 4천억보다 오히려 그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 그 추진이 되게 되면은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그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또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지원 방식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의 그 자율성도 더 확대시키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면 중앙 정부는 규제 완화라든가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 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또 에너지를 이렇게 그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창조경제 타운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이 창조경제의 그 어떤 그 열기를 오프라인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이렇게 그 지방 곳곳에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정부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이 특별히 잘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공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문가 또 거점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하고 잘 의논해서 그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추진단의 그 멤버들도 그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여러 경제 단체
또 뭐 전문가 뭐 또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공인들이 또 지역 상공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떤 게 이 지역에 가장 좋을 건가, 오히려 그런 전문가 기업인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그 우선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 시장 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TF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소비, 투자 이런 것에 그 내수가 또 활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전화